안녕하세요.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6. AI 시대의 글의 본질이라는 연구 발췌본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글쓰기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글쓰기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 자료를 보면 AI가 맞춤법 교정처럼 뭐랄까 글쓰기에 좀 기술적인 부분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에 어떤 글쓰기 역량이 중요해지고 또 AI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AI가 글쓰기에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과연 AI가 쓴 글을 통해 내 생각, 내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먼저 AI 글쓰기가 가진 가능성, 그리고 또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 그 한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AI는 서론, 본론, 결론 같은 약간 정형화된 구조의 글이나 맞춤법 같은 규칙 지키는 데는 꽤 능숙하다고 해요. 그렇죠.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 기본 원리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확실히 글쓰기 시작할 때 그 부담은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런데 명확한 한계점들도 있어요. 형식은 그럴싸해도 실제 한국어 사용자들의 글쓰기 방식이나 대화 흐름에 맞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 전체 맥락하고 좀 안 어울리게 독립적인 결론 단락을 쓴다거나 아니면 결론적으로 따라서 같은 너무 판에 박힌 표현 있잖아요. 네네, 상투적인 표현들이요. 맞아요. 그걸 너무 자주 써서 오히려 AI 표절 검사기에 이거 AI가 썼구나 하고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보고서나 게시글 같은 특정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아 단위, 글자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그 글자 수를 AI가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해요. 이게 약간 미묘한 계산인데 그걸 잘 못해서 결국 사람이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단순히 문법만 맞는다고 좋은 글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한국어는 그 맥락이나 뉘앙스가 중요한데 AI가 그걸 좀 놓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AI 글을 그냥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매개문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매개 문서라는 건요, 최종 글이 되기 전에 모든 중간 한추출물을 뜻해요. 아, 초고나 메모 같은 거요? 네, 직접 쓴 초고, 개요, 메모는 물론이고 이제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도 이 매개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만든 이 매개 문서를 과연 나의 글,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글쓰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글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고 과정 자체에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과정이죠. 네. 여기에 글쓴이의 어떤 의도적인 고민, 목소리, 가치관 이런 게 담겨야 비로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반영된 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AI가 쓴 글에 오류가 있어도 사람들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AI가 만든 글이 그냥 중간 재료에 불과하다면 그걸 진짜 내 글로 만드는 핵심 과정은 뭘까요?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변형적 재사용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열쇠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변형적 재사용, 이게 핵심인데요. AI 생성 텍스트를 포함한 여러 매개 문서를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고요.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또 내가 쓰려는 글의 새로운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뜯어 고쳐서 내 언어로 완전히 재창조하는 과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 생각의 흐름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자기 성찰 능력이요? 네, 그런 메타인지와 아주 깊은 고민, 높은 수준의 인지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쏟아준 초고, 즉 매개 문서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듬어서 최종적인
진전된 문서로 만드는 것. 이 인간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거죠. 연구에서도 실제로 이런 지식 변형 과정을 거친 글쓰기가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지식 나열 방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고투자 접근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I 활용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는 교육에서 AI가 만든 글을 하나의 매개 문서로 일단 인정을 하고 이걸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서 최종 글로 발전시키는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과물보다는 과정이에요. 네, 처음부터 막 완벽한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 중간 산출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 번 고쳐 쓰면서 생각을 다듬어가는 경험, 이걸 장려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일종의 러닝랩, 실험실처럼 되어서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글쓰기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상적인 글쓰기와 좀 더 격식 있는 공적인 글쓰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글이 가치 있는 글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걸 기를 수 있습니다. 결국 텍스트를 생성하는 건 기계가 도울 수 있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이지 대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AI는 분명 글쓰기 과정을 바꿔놓고 있지만 단순히 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의미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간 고유의 역할, 특히 변형적 재사용을 통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개입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도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덕분에 정보와 텍스트 초안, 그러니까 매개 문서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죠. 네. 이런 환경에서 단순히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어쩌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의미로 재창조하는 능력, 이것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지능이자 창의성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선택과 변형의 중요성이군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